차렷. 공수. 내래. 안녕하세요. 인사 기다리다 똥 싸겠네. 자, 봅시다. 자, 개념통달 수투 8번째 단원 등차 등비 수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수열 들어가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쌤 생각에는 쉬워. 내 생각이지만 항상 쉽고, 등차 등비는 유독 또 쉽고, 뒤에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열 가면 좀 어려운데 등차 등비는 어렵지 않으니까 풀다 보면 그 선생님 스킬을 몇 개 또 알려주잖아, 그지? 문제 풀 때 요긴한 스킬을 하나 알려줄 건데 알려주면 꼭 학교 시험 볼 때 써먹어, 알았지? 예. 이게 막 수능 시험 같은데 스킬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어. 왜냐면 스킬 몇 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수능에 나오겠냐고. 그치?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학교 시험 정도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스킬 몇 개 기억하고 있으면, 특히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남들 열심히 풀 때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문제 풀 때 알려줄 테니까. 알겠죠? 네.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갑니다. 자, 포인트 1번 제목이 뭐야? 수열의 정의와 일반항이죠. 정의와 일반항. 사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갈 때 꼭 알아야만 되는 것들. 그죠? 수열은 뭐야?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 해서 수열인 건데, 사실은 요 앞에 세 글자가 더 필요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의 나열이야. 규칙적인 수의 나열이야. 이를테면 이런 거 봐봐. 2, 4, 6, 8. 자, 이렇게 수열이 진행된다고 보면 그 다음 칸에 누가 올지 예측이 가능하지. 누가 오겠어? 10이 오겠죠. 2, 4. 그 다음에는 6. 2, 4 다음엔 뭐가 올지 몰라. 6이 올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와도 돼? 8이 와도 되죠. 8. 그것만 봐봐. 여기에 이렇게 6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8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이 올 수도 있어. 7이 올 수도 있어. 만약에 2, 4, 6이 왔다면 그 다음엔 뭐가 오겠니? 당연히 8이 올 것이고, 2, 4, 8이 왔다면, 그렇죠, 16이 올 것이고, 2, 4, 7이 왔다면 11이 오겠지. 왜 11이지? 저런 학생들을 센스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괜찮아요. 여기 차이가 2, 그 다음 차이가 3, 그 다음 차이가 4. 이렇게 해서 규칙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수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는 수들을 나열했을 때 규칙을 볼 수 있느냐야. 알겠죠? 규칙을 볼 수 있냐. 근데 그 규칙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규칙성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게 차이. 요것도 차이였지. 여기 차이 처음에 2, 그 다음 또 2, 그 다음 또 2. 얘네들은 차이가 다 어때? 같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차이가 같은 숫자의 나열. 그래서 등차 수열. 그럼 등비 수열은 뭐겠어? 비가 같은 수열이겠지. 2, 4, 8, 16. 이런 것들이 비가 같은 거죠. 뒤에서 앞에 걸 나누면 계속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맞지? 그리고 2, 4, 7, 11. 얘네는 차들이 따로 규칙을 또 이루고 있는 거야. 맞죠? 이런 걸 개차수열이라 그래.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걸 개차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배웠는데 지금 교과과정에서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숫자만 보여주고 알아서 찾아내. 이렇게 교과과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알려줄 거야. 이제 알면 훨씬 더 편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규칙성 중에서 제일 찾기 좋은 게 차,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차가 같은 수열을 뭐라 한다고요? 네,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비가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지? 네. 오케이. 자,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보자. 볼게.
이런 수 볼까요? 4 그리고 7 그리고 10 13 이건 어떤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인데 차이가 얼마씩? 3씩 이렇게 가고 있다고. 3씩 이렇게 가고 있지, 그치? 이렇게 숫자들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얘를 그냥 첫째 항이라고 불러. 옛날엔 이걸 초항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초항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요새는 그냥 첫째 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라고 해. 얘는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얘는 넷째 항. 100번째 항 얼마일까? 그러니까 100번째 항 뭘까? 마지막 한 100번째 항이 뭐냐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100번째 항이 뭐냐고. 100번째 항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잘 봐. 등차 수열을 배우지 않는 상황이야.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 4, 7, 10, 13이라는 숫자들을 보니까 4는 3에다가 1을 더한 수야. 그지? 7은 3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한 수야. 맞니? 10은 3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더한 수야. 얘는 3에다가 4를 곱하고 1을 더한 수야. 100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어? 3에다가 100을 곱하고 1을 더한 수겠지? 얼마? 300을 이렇게 찾는 거죠. 이게 규칙성 발견이야. 근데 잘 안 돼, 처음에는. 그지? 처음에 이거를 그냥 3으로 다 일정하네?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지만 3 더하기 1, 3 곱하기 2 더하기 1,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지? 근데 우리가 원래 수열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규칙을 찾는 거라고. 알겠어? 200번째 항 어떻게 생겼을까? 3에다가 200을 곱하고 1을 더한 수겠지. 맞아요? 그러면 1000번째 항은 1000 곱해서 1 더한 수겠지. 맞아? 그러면 n번째 항은 3에다가 n 곱해서 1을 더한 수겠지.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일반항은 어떤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야만 일반항을 쓸 수 있겠지. 그지? 지금 이 숫자들이 3에다가 뭘 곱해서 더하기 1을 한 이런 규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n번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3에다 n 곱해서 1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맞죠? 다시 일반항은 뭘 알아야만 쓸 수 있다? 규칙이 발견이 돼야만 쓸 수 있다 이거지. 규칙이 발견이 돼야만. 알겠어? 근데 그 규칙 중에서 우리 뭐부터 할 거라고? 등차 등비부터 할 거라고. 이건 쉽기 때문에 뒤에 건 좀 어려워. 자,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잠깐 봐. 1번 문제 딱 보니까 숫자들이 2011항을 물어봤는데 1, 5, 4, 6, 9 1, 5, 4, 6, 9 어떤 규칙이야? 1, 5, 4, 6, 9가 반복되고 있지? 맞죠? 네. 1, 5, 4, 6, 9가 반복되고 5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2011개는 이 5개가 몇 번 돌아가겠니? 2011에 이걸 5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4 되고요. 0, 2 되고 하나 남겠네. 그럼 2011항은 1이겠죠. 이렇게 찾는 거지. 맞아? 이것도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한 거지. 이해갑니까?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요거 요거 1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쳤어?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해보래. 일반항을 구하려면 규칙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첫 번째 항은 3이 하나, 두 번째 항 3 2개, 세 번째 항 3 3개, 네 번째 항 3 에잉? 4개 이렇게 가겠지?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3이 n개 있겠지. n개. 그럼 이렇게 쓰나? 3이 n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규칙을 발견해서 써야 된다고. 규칙을 이걸 어떻게 쓰냐고.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거 일반화해서 쓰기가 쉽지 않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고 좀 외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아. 근데 나오면 많이 틀려. 알겠지? 그래서 외우는데 뭘 기본으로 갈 거냐면 얘를 기본으로 갑니다. 9, 99, 999, 9999가 기본이야. 똑같은 숫자가 개수가 늘어나서 반복되는 숫자는 9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얘는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요. 규칙상 9는 뭐야? 10-1이야. 그지?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얘는 일반항 세울 수 있죠. 일반항이 뭐야 얘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일반항이야. 일반항. 맞지? 요게 일반항이야. 맞아요? 네. 요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 첫 번째 항은 우리 소문자로 A1이라고 표시해. B라고 쓰기도 하고 C라고 쓰기도 해. 니네 마음이야. 근데 보편적으로 A를 쓸 뿐이야.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n번째 항은 당연히 AN이겠지. 자,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고, 그지? 맞아? 그러면 3, 33, 333, 3333은 여기서 1로 뭐만 곱하면 되지? 3분의 1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일반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 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지? 이 규칙을 찾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 알겠어? 그래서 얘는 좀 외워놓으라 이거지.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 7, 77, 777 이게 나오면 n번째가 어떻게 돼?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9분의 7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테크닉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수열의 정의와 일반항을 했는데 수열의 정의가 뭐라고? 수의 나열인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다? 수열이 어떻게 나열된 거냐. 숫자들이, 그지? 그 규칙을 발견하는 게 수열의 본질이고 그 규칙 발견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차와 비. 그래서 등차와 등비를 공부하는 것이고. 알겠어? 일반항은 뭐고?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규칙을 찾아야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필기하고 계속 갈게요.